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라폼 스터디 졸업과제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테라폼 스터디에서는 졸업과제를 제출해야 수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할까 고민 중에 요즘에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 쿠버티스 구축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서 그걸 이제 테라폼으로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방향 생각부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조사는 쿠버티스를 설치하는 솔루션부터 이제 자료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브 스프레이부터 도커 데스크탑, 렌처 데스크탑, 카인드 등에 대한 후보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 제가 원하는 거는 쿠버티스 설치를 매우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카인드를 저는 선택을 했고 공식 문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카인드 아키텍처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노드를 어, 생성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노드를 이용해서 이 카인드가 자동으로 쿠버티스 클러스터까지 구축을 해주는 오픈소스였습니다. 그 다음 자료조사했던 거는 이 카인드가 테라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인드라는 프로바이더가 있었고요.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여기 업데이트 날짜 보이시죠? 4일 전 업데이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이 카인드 프로바이더 써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드가 테라폼 연동된 것까지 확인했고 카인드에서 이제 내가 로컬 테스트 환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 문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카인드도 인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윈도우 사용자들은 WSL로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WSL 지원 유무도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도 제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카인드가 알아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운영체제에서 이제 포워딩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설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카인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 카인드로 어떤 걸 만들지 좀 목표를 구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로컬 테스트를 위한 쿠버티스 클러스터 생성을 테라폼으로 자동화를 하는 거고요. 목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화를 하되 이 설치와 삭제가 매우 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매우 간단하게 테라폼으로 로컬 테스트를 위한 쿠버티스 클러스터 생성 자동화입니다. 아키텍처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테라폼과 카인드를 이용해서 쿠버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쿠버티스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수 오픈 소스들을 헬륨 프로바이더나 아니 야물 파일로 이제 자동할 건데요. 필수 오픈 소스는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오픈 소스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깃업에 어, 정리를 해놓고 이 아르고 CD가 이 깃업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쿠버티스에 싱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오픈 소스들 설치를 자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수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테라폼 코드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명령어만 날리면 이런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지금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단 지금은 한 가지 제한을 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인그레스는 설치하겠지만 인그레스 호환 여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돼서 먼저 노드 포트로 외부 접속을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이 노드 포트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인그레스로 호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아키텍처를 하기 위한 필요사항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당연히 도커가 설치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WSL2 기반의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의 이해인데요. 테라폼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쿠버티스 그리고 어, 아르고 C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쿠버티스 오픈 소스들 아마 헬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헬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 결과물과 그 과정들은 아마 다음 영상이 준비된다면 그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카인드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간단히 로컬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깃허브에 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미리 클론을 해놔서 여기 살펴보면서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네, 프로바이더에 카인드 설정을 해놨고 이 카인드에 대한 버전도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0.01로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카인드 클러스터라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워커 노드를 설정을 하는 거고 이 각각 노드에 대한 버전을 도커 이미지 버전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만 실행을 하게 되면 컨트롤 플레인 한 대, 워커 노드 한 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자동으로 구축이 됩니다. 저는 WSL2에서 테라폼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건데요. 먼저 테라폼 이닛으로 이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카인드 프로바이더를 지금 다운로드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되겠죠.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걸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록이 나오고요. 이제 S를 누르기 전에 저는 도커 데스크탑 한번 봐볼게요. 도커 데스크탑 보면 지금 컨테이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S를 누른 순간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저희가 여기 설정해 놓은 컨트롤 플레인과 오커 노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컨테이너와 오커에 대한 컨테이너가 이렇게 실행 중이고요. 정말 빠르게 생성이 되었죠.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었고 이후 작업은 쿠버네티스를 지금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약 한 2,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좀 기다려 보죠.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1분이 안 걸렸는데요.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1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 카인드 클러스터의 네임이라는 걸로 클러스터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클러스터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컨트롤 플레이 워커 노드는 클러스터 1이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테라폼 오플라이가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되게 되면 컨테이너도 잘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테라폼 오플라이를 실행했던 곳에 쿠버네티스 컨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kubectl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겠죠. 예, kubectl get 노드를 보면 클러스터 1이라는 프리픽스가 있는데 쿠버네티스의 네임에 클러스터 1을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kubectl 명령 칠 수 있는 거는 생성됐던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테라폼 명령을 실행한 환경에 주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제 아키텍처는 아직 살펴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크레이트로 테스트용 엔지니스도 생성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삭제도 테라폼 디스트로이로 간단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 디스트로이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 노드 컨테이너가 죽고요. 바로 실행이 됐네요. 삭제가 됐고 이 생성하면서 생겼던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도 초기화가 됩니다.